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에서 출발을 하였지만은 조금 낮아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것으로 하여, 상승장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풋장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서 본장에서도 그것이 이어질까 했는데, 높아진 가격으로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떠나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잠시 낮아졌다 다시 올라가는 것을 모습을 보였고,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시작했지만은 이 회복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경제 지표도 전반적으로 좋게 나오고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두 가지가 이제 쌍끌이를 하게 되면서 대형주들이라든가 이런 S&P 쪽에 소속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높은 수치를 갖다가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런 경향이 좀 심한데, 바이든의 이제 투자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왔다가 살짝 박스권에 갇힌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은 나스닥 역시 미세하지만 조금씩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라왔는데 이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갖다 갈아치우고 있죠. 또 미국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력 같은 경우를 갖다 무시하지 말라면서 굉장한 소비가 곧 터지게 되면서 증시를 갖다가 더 끌어올릴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ETF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TQQQ 역시 높은 상승을 갖다 해서 시작했다가 굉장히 낮게 내려왔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장후반에 다시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S&P 500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회복을 갖다 하여서 상승을 갖다 이끌었습니다. 단지 이제 나스닥 대형주들이 몰려 있는 이제 몬트리올 은행 이 FNGU 같은 경우가 그다지 계속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박스권에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FNGU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세죠. 아무래도 이게 대형주들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지만 하락을 한 종목도 있고, 중국 관련 해갖고 그 주식이 큰 게 바이두와 이제 알바바죠.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승의 힘을 갖다가 지금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ETF인 속슬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은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한 시기를 보게 되면 바이든이 나와서 반도체 관련 이제 기업들과 이제 화상 회의를 갖다 했던 그 시점부터 이렇게 좀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회의 자체가 바이든이 주재한 게 아니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를 갖다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쇼죠. 그래서 본인이 나와서 입을 좀 털고 이빨을 좀 털고 막 그런 모습을 갖다 카메라 앞에서 보였는데, 그게 도리어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끼리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란 사람은 결정을 갖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백악관의 대변인이 급하게 나와서 20분 만에 급하게 나와가지고 어떤 결정을 한 거는 아니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식으로 급격하게 이제 급히 해명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었죠. 자,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게 완성이 되고 하려면은 한 2년 정도까지를 갖다 최소 2년, 뭐 많이 보게 되면 이제 3년까지도 보게 되는데, 그 시기까지 계속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급 문제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 여지가 계속 있는 그런 쪽인데, 반도체 공장을 갖다 탁탁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한 거를 갖다가 실무자들 이야기를 듣고선 결정을 해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힘을 못 받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안 쓰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급 문제가 발생할 거고, 가격은 반도체 업계들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주가 상승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반도체 같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기사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이제 취임 100일이 됐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re 액션, less 토크. 말은 줄이고선 행동을 갖다 좀 늘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충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바이든이 취임 100일 동안 본인이 공약한 거를 얼마나 완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게 되면 61개 공약 중에서 26개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을 갖다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제 기후죠. 기후에서 이제 절반 이상은 완성을 했고, 경제와 이제,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세금 문제인데, 이제 증세나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보건의료 분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되고 있는데, 총기 규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택 정책, 그 다음에 이민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한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그러고선 우선 뭐 국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제 기후 정책 쪽은 지금 급하게 초반에 다 했습니다. 이게 온실가스부터 시작해서 파리조약 하고 이제 저 뭐야 탄소협약, 뭐, 그 다음에 세계 그 기후 정상회의 같은 거 참석하는 거 이런 거 해서 굉장히 많이 해놨죠.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분도 조금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복지 같은 경우나 뭐, 헬스케어 이쪽 같은 경우도 저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는 조금 좀, 우리가 투자하는 쪽으로는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은 저것 때문에 또 도움이 돼 갖고 오르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취임하라고 100일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CNBC에서는 이걸 통해 갖고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 가장 수혜를 본 주식들, 특히 이제 ETF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한 기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갖다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취임하고 가장 많이 오른 ETF 종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은행 분야가 있고 두 번째는 소재 산업 분야 그리고 부동산 주택 건설 분야가 있었고 운송 그 다음에 항공우주 분야 이렇게 해서 5개 분야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은행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경기 부양 소식에 위험이 고조되면서 이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연준의 이제 슈퍼비둘기 정책으로 금리는 2017년 이후 최고로 치솟았고 이러한 금리 상승이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를 갖다 입은 쪽이 바로 은행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장기 금리로 이제 대출 받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금리 상승폭이 커지면서 대출 수익이 이제 증가를 했고 반대로 이제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예금 지급은 적어졌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를 갖다가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예금 지급이 적어져서 순이익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은행 관련 ETF인 인베스코, KBW 뱅크 ETF 같은 경우는 17.9%를 갖다가 상승을 했고 바이든 취임 100일 동안입니다. 100일. 바이든 취임 100일 동안 17.9%를 상승을 했고 티커는 KBWB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섹터에서 나온 US 빅뱅크 3배 ETN입니다. ETN. 티커는 BNKU인데 이거는 무려 77%를 갖다 상승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FNGU죠. FNGU를 만든 몬트리올 은행에서 그대로 만든 BNKU라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1월 20일 날 바이든이 취임을 했죠. 자, 이 시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왔는데 무려 지금은 오늘 날짜로 해갖고는 81%까지 올라왔네요. 81%. 상상도 못했던 섹터인데 굉장합니다. 지금 8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다른 쪽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FNGU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취임일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0.33%가 올라왔습니다. 0.99%가 올라왔죠. 0.99%. 중간에 최고점을 찍었다 내려오고선 소 회복이 안 돼갖고 지금 이러고 있고, U 프로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인데, 자, 1월 20일부터 시작해갖고 29%로 올랐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TQQQ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올라왔다가 조정장을 한번 두들겨 맞기는 했었는데, 자, 요 시기죠. 요 시기가 굉장히 높았었던 시기다 보니까 그다지 많이 오르지 못하고 9.15%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은행 관련 ETF는 우리가 보시면은
무려 81%죠. 81%. 기사가 나왔던 시점에선 77%인데 지금 81%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종목인데 자, 요겁니다. 요 섹터인데 BNKU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이제 꽤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상승의 여지가 지금 상태로는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제 소재 산업 분야인데 인더스트리얼과 메터리얼이죠. 소재 메터리얼 분야가 산업 분야인데 이게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제 재개하고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 때문에 이쪽 분야의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ISM 지수에서 아직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신 같은 게 더 많이 퍼지고 더 많이 접종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픈되는 부분이 상점들이 많아져야 서비스 업종은 더 많아질 텐데 일단 그래도 제조업 같은 일자리 증가는 거의 원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올랐는데 첫 번째로 인더스트리얼 셀렉트 섹터 SPDR 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LI인데 24.4%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불 3배 다이렉션 요 ETF 같은 경우는 DUSL인데 54.5%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54.5%. 근데 가장 놀랬던 거는 브레이크웨이브 드라이 벌크 쉬핑 ETF인데 BDRY입니다. BDRY. 자, 100%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 100일 동안에 100%가 오를 수 있어 해갖고 굉장히 놀라서 이걸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DUSL 부분인데 자, 1월 20일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50% 이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보신 거에서는 54%로 되는데 지금 50% 이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100%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BDRY 브레이크 웨이브 드라이 벌크 쉬핑 ETF BDRY인데 와 굉장합니다. 지금 이게 자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기사가 나왔을 때 100%였는데 지금 122.31%가 나왔습니다. 22.31% 100일 동안 이 정도 상승이면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 얘들 보게 되면은 코로나 시기에도 굉장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지금 경제 재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선 산업이 이제 점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 벌크 쉬핑 물량이 늘어갔고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약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 시기 정도까지 물렸죠. 근데 5년 데이터로 보게 되면 2018년이라던가 이쪽 데이터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놀라운 ETF였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좀 발견을 하는 게 일찌감치 발견을 하고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ETF라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 좀 눈에 안 띄었습니다. 이런 게 눈에 띄었다라면은 바로 투자를 했을 텐데 그 다음은 이제 부동산과 주택 건설 분야입니다. 이제 주택 건설 업종 같은 경우 이제 집값이 높아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또 낮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ETF들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또한 높아진 집값 또한 임대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역시 부동산 관련 주식과 ETF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현재와 같은 적당한 인플레이션 추세는 앞으로도 이제 금리가 적당한 속도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또한 부동산 부분에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SPDR S&P 홈빌더 이 주택 건설 분야죠. ETF가 있는데 티커는 XHB입니다. XHB 21%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시장인데 이쪽에 리얼 에스테이트 셀렉트 섹터 SPDR ETF XLRE인데 16.2%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ETF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얘들을 가지고선 만드는 3배짜리 레버리지인 리얼 에스테이트 불 3배 디렉션 요 부분 같은 경우는 DRN인데 얘 같은 경우가 무려 40%가 올랐다라고 하네요. 40%.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DRN이 없네요. DRN 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월 20일이죠. 날짜를 한번 찾아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이고, 미끄러졌네요. 이게 마우스가. 50%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추세라고 하니까, 티커는 DRN입니다. DRN.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현재 상태에서는 상승 여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동 분야인데, 운동 분야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 내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돈을 갖다 많이 벌고 그 수익 증가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어, 아마존은 좀 많이 비싸죠. 그래갖고, 사실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까지 한 단계를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이 증가를 하게 되면 배송 물량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쪽도 수익이 늘게 되는데, 이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더욱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SPDR S&P 트랜스포테이션 ETF라는 게 있습니다. XTN이죠. 얘가 18%가 올랐고 기본 ETF입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상품인 트랜스포테이션 불 3배 디렉션 같은 경우가 TPOR, 티커가 TPOR인데 얘가 무려 70%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무려 70%죠. TPOR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딨지? 여기 있군요. 여기다 한번 띄워놨는데, 자, TPOR입니다.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와, 66.5%, 66.5%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이제 얘 같은 경우가,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 뭐냐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우체국하고 비슷한 거죠. USPS가 있고, 그 다음에 UPS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DHL도 담겨 있고, 배송대행 같은 경우를 갖다 미국에서 많이 시키는 분들은 좀, 익숙한 회사일 수도 있는데, 어, 아틀라스 카고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육상 운송과 항공 운송을 갖다가 연계해 갖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이 회사, 지금 현재 얘네들 ETF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송업체 위주로 들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경제 재개를 하면서 소비가 이제 온라인 쪽으로 더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치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항공우주 분야인데, 항공우주는 이제 항공기 같은 주문량 같은 거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쪽에는 이제 보잉이라던가 그런 에어버스 같은 회사들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홀딩이 돼 있는 회사들이고 방위산업 쪽과 항공우주 쪽에 대한 기업들도 들어있는 ETF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잉 같은 상업용 항공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침체 때문에 좀 내려갔었는데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죠.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쪽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주식이 아니라 ETF로 보게 되면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섹터는 이 방위산업 섹터 분야로 인해서 항상 주가의 급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주식을 주로 이제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 하면서 미국의 국방부와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인가, 미국의 국방부와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인가, 그런 회사들이라고 하면은 당장 큰 상승은 없더라고 해도 당장 큰 하락 자체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방위산업 섹터가 함께 들어와 있다 보니까 디펜스죠. 디펜스가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그래서 많이 방어가 되고 있지만은 자, 그렇지만은 현재 이제 크라토스라든가 그런 거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이 특정한 계약을 수주를 했을 때 쭉 유지되다가 한 방씩 팡 터지는 대부분 그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쪽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디펜스 쪽 같은 경우가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금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상승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ETF인 iShare US Aerospace and Defense ETF 같은 경우 ITA인데 얘 같은 경우가 11.8%나 상승을 한 걸로 나와 있고 이거의 3배 레버리진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불 3배 디렉션 같은 경우가 45% DEFN입니다. 얘가 지금 45%나 크게 성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 S&P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지만은 뭐 FNGU라던가 뭐 반도체라던가 약간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뭐 이 정도 지금 45%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상승이죠. 굉장히 큰 상승이고, 근데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을 이끄는 쪽이 방위 쪽이 아니라 항공우주 쪽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상승하다가 그래도 조금 머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5가지 섹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은행 같은 경우 이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로 가는 것보다도 현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분야들입니다. 지수를 초정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투자를 갖다 하기보다도 이쪽 ETF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보시고 앞으로도 뭐 1년, 2년씩 갈 것인가, 한 6개월 정도만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상승을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뭐 코로나가 싹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소재 산업 분야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산업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있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계속 상승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주택건설 분야 역시 적당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때문에 일단은 올해 정도까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줄 듯 하고 운송 분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상승을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우주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빠르게 상승 추세가 조금 꺾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염두하셔가지고선 여유 자금이 있고 좀 색다른 분야에 투자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